무리하게 악수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네. 간담회 어디 하시고 앉아요? 시간이 여기 앉아요? 제한돼서 네네네. 이따가 이제 스케치랑 좀 끝나고 나서 네. 퇴장하실 때 그때 또 명함 주고받고 하시죠. 네네. 폭우 지나면 폭염이라고 걱정이에요. 진짜로. 네. 여기 앞자리는 왜 비어 있어요? 카메라 때문에. 아 카메라 때문에. 빠져드려야 되나? 네, 아닙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계신 자리라고 보고 제가 성심성의껏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또 질문해요? 아까도 했는데? 아까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도 했는데? 네. 일단 제가 스타트를 끊고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네네. 아까 갔다 온 쪽은 사실 기후 관련해서 홍수나 이쪽은 좀 대응 파트였고 사실 저희 기자들이나 우리 환경부 직원들이 기대하는 거는 넷제로 관련해서 감축 관련해서 또 가장 국회에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장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넷제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직 개편 전에 어쨌든 단추를 조직 개편 전에 환경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그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어떤 일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좀 진행을 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탄소 예산이라고도 막 표현하는데 지구 전체가 버틸 수 있는 남아있는 탄소의 총량이 5천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수치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10년 전만 해도 1년에 2ppm씩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이 대기 관측소도 재작년에 423, 424였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3ppm이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427ppm.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안면도 기준으로 정확하게 1년에 3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5천억 톤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널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구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되게 크게 보면 2018년 파리 기준으로 1.5도씩 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상 넘었고 과학자들은 그래도 2도 선은 막자 2도는 넘어가지 말게 하자. 산업혁명 시작 이전 기준으로. 근데 그 2도를 과연 우리 인류는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정도로 보면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이에요. 2도도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2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체 생명종의 15%에서 20%는 멸종하고 북극곰은 당연히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3도씨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류가 만년 전부터 쌓아온 모든 문명이 붕괴한다. 이게 설마 같지만 그게 과학적 진실에 가깝다. 그러하니 모든 우리 삶과 생활과 산업과 모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등치가 몇 개 있습니다.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업, 기타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대략 한 이제 최고치가 7억 3천만 톤이었고 지금 6억 5천만 톤 정도인데 2030년까지 4억 3천만 톤으로 줄여야 하고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느슨한 상황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줄여야 되는데 핵심은 석탄과 석유와 LNG 등과 같은 화석 연료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직접 쓰는 화석 연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포스코가 철강석 생산할 때 쓰는 석탄, 시멘트 만들 때 쓰는 석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자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차를 2030년까지 450만 대 그 통계로 치면 대략 한 30%를 전기차로 바꾸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하면 3% 수준. 환경부는 얼마나 바꿨을까? 내가 우리 직원들 내연 전기차 타고 다니는 분들 몇 프로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게 환경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 평균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더라. 그러니 말의 향연이죠.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면 그 당사자부터 절박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부가 기후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우리 환경부가 소위 지속가능성을 누구보다 챙겨야 되는 부서면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되잖아요. 기자님들은 뭐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부처 출입하면 되지만 환경부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탈탄소 시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소위 재생에너지 기반을 전제로 전기차로 바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기상청 마찬가지죠. 대기를 측정하고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후의 이 현실을 측정하는 게 기상청인데 1300명의 기상청 공무원들도 통계를 봤더니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부터 나부터 이 소위 탈탄소 사회로 가는 준비를 야무지게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정말로 그게 절박한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건 저부터 시작하는 일이죠. 제가 가까운 식구들부터 그냥 윽박지르서가 아니라 진짜로 절박하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가 탄생해서 5억 년, 4억 6천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대멸종이. 마지막 멸종이 6,800만 년 전에 공룡의 멸종입니다. 공룡은 자기가 멸종할지 모르고 당했습니다. 6번째 멸종기에 멸종이 온다면 그건 인류입니다. 인류는 자기가 이대로 가면 멸종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공룡은 몰랐고 인간은 아는데 설마 하면서 그 멸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고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명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서가 저는 현재로는 환경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몸소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래서 기후를 원천적으로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은 일, 또 현재 조건에서 소위 순환형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 그런 일들을 모범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환경부는 규제부서가 아니다. 새로운 탈탄소 녹색 문명 사회로 가는 일종의 안내 혹은 선도 부서여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를 근데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취임을 따로 하지 않고 우리 환경부 식구들 인사를 부서를 돌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날이라 우리 기자님들하고는 언제 따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오늘은 제가 우리 환경부 식구들 제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연차 타지 말고 전기차 타시라 이런 꼬시기도 하고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 순조로운 취임에 축하드리고요. 네. 네, 기자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거리인데 조직 개편 이게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근데 이 문제는 길게 끌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취임하고 첫 국무회의인데 첫날부터 대통령님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 얘기를 직접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빨리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정부 내에 그 문제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적어도 정부 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향에서 신설이나 재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네 예, 예. 다음에 시간을 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그 나와서는 이제 에너지가 그 떨어지는 거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성만으로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떻게든 산업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 일이 뭐 확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는 않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에너지 차관실을 붙여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 하나의 안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의 기후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을 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 2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현재대로 그냥 있는 안은 없었다. 애초에.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현재의 정부조직 개편에 2단 2안이 있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주문정 선배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아까 양보를 해가지고 네. 딱 마지막으로 좀 방금도 말씀하셨고 그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는 탄소를 계속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생에너지 늘리고 뭐 전기차를 더 많이 타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규제라기보다는 전환의 안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소위 내연차는 필연적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독일이나 일본이 다 모두 내연차의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는 대로 독일의 폭스바겐이 국내에 내연차 공장 문을 닫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내연차를 조금 오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규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전환을 안내하는 게 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우리는 탄소 시대의 문명 체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탈탄소 시대의 문명 체계로 바꾸고 안내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보조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내연차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공장 문도 닫아야 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연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는 속도나 방향을 안내하고 유도해서 그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면 그게 새로운 탈탄소 문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석탄 시대에 석탄 발전소도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업은 지킬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고 원전을 보조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문명체제로 전환하려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거기서 파이를 또 키워야 합니다. 그런 게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전기차, 배터리 그와 관련된 우리 각종 전력 산업들 그 외에 그러니까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군을 키우면서 그런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는 일 이런 게 이제 소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 환경부의 탄소 정책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원 순환을 하는 쪽에서도 이게 타잔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자원 순환을 위한 새로운 문명 시스템을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로 전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은 또 차차 상의하고 제도화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에 제가 나와서 오늘 취임하자마자 실시 검역 때문에 간담회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담회 빨리 잡고 5만 사람도 빨리 잡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못하신 분들 다 인사하시죠. 네, 네, 네. 강혜진 시경입니다. 네, 네. 그냥 명함을 명함도 다